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세 속에 추석 장바구니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쌀 가공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뉴노멀을 위한 A2G 특강을 진행합니다. 대전시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정책을 실시합니다. 광주 아파트 값이 하향세로 접어들자 가계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석이 3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계속되는 물가 상승세 속에 벌써부터 추석 장바구니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 품목을 풀기로 했지만 가격이 안정될지는 의문입니다. 한낮에 열기가 가득한 광주 양동시장. 채소 가게를 찾아온 손님이 가격을 묻더니 고추 한 봉지만 계산합니다. 채소가 모든 것이 다 오른 것 같아. 고추고 뭐 오이고 호박이고 더 오를 것 같아. 추석 다치면 지금 들어오고 비싼데. 잦은 비와 폭염으로 고온다습한 기후가 이어지면서 신선 채소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 채소류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26%나 급등했습니다. 양동시장 배추 상품 한 포기 가격은 7,33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2%나 뛰었고 애호박은 1년 전보다 50% 올랐습니다. 특히 폭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작물 가격 오름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채소들이 많이 망가져갖고 지금 많이 비쌀 것 같아. 없어진 게 많이 비해. 다음 달에는 예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인한 수요 급등도 예상돼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수확도 안 오고 그래놔서 아직은 안 됐어. 좀 더 있어야 아직 물건도 많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직은 비싸.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 품목을 풀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도 역대 최대로 투입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있지만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쌀값 하락과 소비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쌀 가공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재료의 쌀 비중을 높이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식품을 생산하는 다양화와 고급화가 관건인데요. 국내산 쌀을 100% 원료로 수출 시장 진출에 나선 쌀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나주의 한 식품 가공업체. 5년 전 청년 사회적 기업으로 문을 연 이 업체는 쌀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청년 CEO의 창업은 국내 쌀 소비 촉진이라는 목표에서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퓨전 음식과 인스턴트 식품에 밀려 쌀 소비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식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 올해 생산된 쌀을 100%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계란과 우유 등 부재료도 국내산을 사용하고 최근에는 지역의 특산품인 배를 혼합한 빵도 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쌀의 소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가 쌀을 어떻게 지키면서 소비를 계속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다가 이렇게 다양한 쌀 제품으로 소비를 촉진시키자고 생각해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쌀 식품은 단순하다, 맛이 떨어진다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쌀국수와 파스타 같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간편식을 개발해 다양화와 고급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7억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올해부터는 LA 한인축제에 참여하는 등 수출시장 개척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나주시도 쌀 소비 확대와 쌀 산업 육성을 위해 시설비 등 예산 지원과 마케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을 받아 가공용 전문 쌀단지를 시범 조성해 잉여 쌀을 줄이는 대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어찌됐든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신세대가 요구하는 그런 트렌드를 찾아가고 그다음 그 가공업에 대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입니다. 이 업체가 한 해 사용하는 지역의 쌀은 90여 톤. 쌀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한 청년 기업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뉴노멀이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이나 표준을 의미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와 재테크 상식을 배우는 것은 큰 도움이 되는데요. 마포구가 이를 대비해 뉴노멀을 위한 A2G 특강을 진행합니다. 특강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마포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세계 시사 키워드를 살펴보고 국내외 재테크 상식을 배워보는 뉴노멀을 위한 A2G 특강을 총 2개의 강의로 대면 진행합니다. 글로벌 경제 키워드 훑어보기는 세계의 흐름과 경제 상식을 학습하는 시간으로 오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진행됩니다. 마포 자산관리스쿨은 다양한 투자 상품들에 대한 강의 및 맞춤형 자산관리 방법을 오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안내합니다. 마포구민이라면 누구나 오는 30일까지 마포구 평생학습 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 가능합니다. 임산부 가정은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마포구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임산부 가사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데요. 출산 전 2개월 동안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며 저렴한 서비스 가격을 위해 정부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 가정에게 편리하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출산 전 2개월 동안 주 1회 회당 4시간에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가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1등급으로 구분되는 지원자는 43만 2천 원의 정부 지원금으로 회당 6천 원의 본인 부담금을, 그 외 2등급 지원자들은 38만 4천 원의 지원금으로 회당 12,000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출산을 앞둔 가정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9월 16일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마포구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정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 신청은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이나 대전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개성 만월대의 출토 유물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에서 펼쳐집니다. 대전시가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한 고려궁궐 개성만월대 발굴 사업의 성과를 담은 개성만월대 12회의 발굴 전 대전 전시회를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에서 10월 15일까지 개최합니다. 고려궁궐 개성만월대 발굴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진행됐으며 발굴 조사를 통해 40여 채의 건물터, 한 점의 금속 활자, 다양한 종류의 와전, 도자기 등 1만 7,900여 점의 유물을 수습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발굴 조사한 고려 궁궐터의 모습과 출토 유물을 디지털 자료와 모형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실물 크기로 재현된 주요 유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 기회도 제공합니다. 한편 고려궁궐 개성만월대를 포함한 개성 역사유적지구는 201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대구시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청사진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국내 첫 사례로 군공항은 대구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해 진행돼 왔습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국방부와 함께 대구 군공항에 대한 현장 실사와 공군, 미 7공군,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협의를 통해 최적의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결정했고 현 기지 사용부대, 관계기관의 50여 차례의 협의와 현장 실사를 거쳐 한국 군부대 시설 규모와 배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 이전 사업비는 약 11.4조 원으로 추산되고 부지 면적은 기존 구흥공항 부지보다 약 2.3배 정도 커진 16.9제곱킬로미터로 활주로 2본, 계류장, 탄약고 및 건물 700여 동이 배치됐습니다. 8월 말부터는 군이 의성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이전 부지를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경북도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미탄면 복지회관에서 제41대 미탄면 분회장으로 당선된 김성기 신임 회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영균 평창부군수, 김성기 부의장 등 내외빈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취임한 김성기 미탄면 분회장은 미탄면 회동리 출신으로 미탄초교를 졸업하고 미탄우체국 사무장으로 31년간 근무한 후 퇴임했습니다. 또한 퇴임 후 미탄면 창삼리 노인회 사무장, 노인회 미탄면 분회 사무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날 김성기 미탄면 분회장은 어르신들의 화합과 복지 증진에 힘쓰고 지역 발전에도 항상 앞장서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횡성문화재단과 국순당이 횡성한우축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의 향토기업인 국순당은 횡성의 대표 축제인 횡성한우축제 홍보를 위해 시판 중인 막걸리 제품의 축제 홍보 문구를 삽입하여 수도권을 대상으로 전략적 홍보에 나섭니다. 또한 3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 개최되는 횡성한우축제 성공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횡성문화재단은 이번 축제에 국순당의 후원기업 부스를 설치하는 등 기업의 마케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제18회 횡성한우축제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 동안 횡성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전면 대면 축제로 개최됩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괴산 유기농 엑스포 개막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10만 응원 릴레이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장 괴산 세계 유기농 엑스포. 지난 2015년 첫 엑스포가 열린 뒤 2020년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다음 달 30일 괴산 유기농 엑스포 공원 일대에서 개막합니다. 개막까지 50여일이 남은 가운데 조직위원회는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10만 응원 릴레이 캠페인이 시작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엑스포 공식 채널인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페이스북 가입 후 응원의 메시지와 응원 사진을 올리면 됩니다. 조직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만 응원 릴레이 캠페인으로 엑스포 참여 확산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엑스포는 전시와 체험, 산업학술대회 등 문화와 산업, 교육, 환경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그동안 엑스포를 준비하는 조직위에게 힘이 됐던 개인과 단체의 응원 메시지가 많았다며 이번 10만 응원 릴레이 캠페인으로 하나의 목소리로 퍼져나가 엑스포의 성공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괴산 세계 유기농 엑스포는 유기농에 여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10월 16일까지 17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 문학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 감춰진 문학인 한욱구 선생의 문학 세계를 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는데요. 제2의 고향 포항에서 한국 문학의 지평을 넓힌 한욱구 선생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11일 한욱구 선생의 문학 세계를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한욱구 문학의 장르별 조명과 한국 현대 문학사의 의의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는 문화예술계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석했으며 권위 있는 문학이론가들이 한욱구 선생의 문학 세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연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한욱구 문학의 특질과 한국 현대 문학사의 의미를 주제로 한 기조 연설과 함께
한흑구와 그의 소설에 나타난 미국, 모더니즘 경향의 한흑구 초기시 등에 대한 장르별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또 종합 토론에서는 한흑구의 삶과 문학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지역 문화예술인, 시민들과 함께 한흑구 선생의 위상에 걸맞은 기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공행진을 이어온 광주 아파트 값이 하향세로 접어든 가운데 그동안 쌓인 가계대출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액수도 급증했는데 고금리 추세가 굳어지며 영끌에 나섰던 20, 30대를 중심으로 자칫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0년 말부터 시작된 광주 부동산 가격 상승기 동안 광주 지역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월 평균 1,586억 원,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1,118억 원에 달합니다. 2010년 이후 4차례의 부동산 상승기 중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기 전인 올 1분기까지 통계만으로도 광주 지역 예금은행 기준 이자 부담은 월 평균 81억 원씩 늘어났습니다. 집을 구입하면서 한 3억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지출했었는데요. 한 달에 한 2, 30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오른다고 하면은 조금 큰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2030 청년층의 경우 주택 구입으로 인한 가계대출 부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은행권의 대출 기준 강화로 지난해 2, 4분기부터는 상대적으로 이자가 비싼 비은행권에서의 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역민의 대출이 급증하면서 광주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런 거다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고려 없이 그냥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자금 빌렸다가는 나중에 좀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하향세로 접어든 아파트값 등으로 가계대출의 부실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출발한 광주 글로벌모터스 GGM이 출범한 지 3년 가까이 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협약한 사회적 임금은 여전히 제자리 수준이라 노동자들에겐 오히려 희망 고문이 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첫 일정으로 GGM을 찾은 강기정 광주시장. 출범 이후 3년이 다 되도록 제자리 걸음인 사회적 임금과 관련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11일엔 GGM 노동자들의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토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에 광주시가 최종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300호 규모로 광주 송정 KTX 투자 선도지구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 이후 공공임대 형식으로 건립됩니다. 한 달에 20만 원, 실정에 맞지 않는 주거비 지원으로 논란을 샀던 데 비해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300호 그것도 이제 확정은 됐고 이제 공모사에 선정됐으니까 좀 이제 시기가 필요하긴 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좀 한차 단계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입주까지는 앞으로 최소 5년. 광주시는 불투명했던 주거시설 지원 계획이 확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자들의 체감도는 높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내용은 그 구체적인 어떤 것을 내는 게 없거든요. 거기에는 전혀 입주 시기가 없는데 이미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실효성 있는 주거, 교육, 의료 등 공동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국 최초의 노사 상생 모델이라는 상징성을 누리며 희망 고문만 주고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되어 있지 않는 걸 가지고 해준 건 뭐고 안 해준 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답답하죠. 공장 가동 1년도 안 돼 캐스퍼 누적 생산량 3만 대 돌파. 누적 신차 등록 대수만 1만 9천여 대. 경차 중 국산차 등록 순위 유일한 10위권 진입. 번지르르한 실적과 달리 GGM 노동자들은 타들어가는 속내를 안고 일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농지로 땅 투기를 해온 해남의 농업법인들 때문에 정작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농민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농지로 땅 투기를 해온 해남의 한 농업법인에서 분할 매각한 농지입니다. 한 개 필지를 쪼개 서울과 부산 등 외지인 14명에게 팔았습니다. 문제는 이 땅을 빌려 20년 넘게 고구마와 배추 농사를 지어오던 지역 농민들. 임대농들은 2배 넘게 훌쩍 오른 농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빈손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농지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뛰면서 농업법인과 외지인들에겐 노다지가 됐지만 지역민들은 생활터전을 빼앗긴 겁니다. 제가 원래 배추 농사를 한 2만 평 정도 했었고요. 10몇 년 했었죠. 이제 얼마들에 경작하던 땅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배추 농사를 안 했어요. 농지 이용 현황 관리와 농지 취득 심사 강화 등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업법인이나 외지인들의 농지 매매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을 억제하기 위해서 농지위원회를 통한 심의제도랑 농지 임대차 계약 같은 거를 체결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제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행정청에다가 그 사유를 신고해야 되는.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촘촘한 감시망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앞서 농지로 땅 투기를 해온 해남의 한 농업법인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수년째 농지로 투기를 해온 농업법인의 배후에 설계자로 불리는 부동산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해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농업법인을 설립해 외지인들에게 농지를 쪼개기 방식으로 팔아 수년째 땅 투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SNS에서 구독자 수천 명을 상대로 농지법에 대해 강의해온 박모 씨. 하지만 경찰은 농업법인을 앞세워 수년간 농지로 투기를 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박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남의 한 농업법인 대표는 농지 투기한 사실을 인정하며 80억 원대 차액을 박 씨가 모두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집 매덕이 가져왔어. 세금을 지가 내기로 하고 그 세금을 안 내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재산이 다 안 됐어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도 박 씨가 농업법인을 거쳐 외지인들에게 농지를 쪼개 팔면서 농사짓던 농지를 빼앗겼다고 토로합니다. 이제 그 땅을 샀던 그 사람들이 도시에서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마소연하고 물어보더라고. 왜냐하면 임대료를 못 받았다. 임대료가 올라간 거죠. 팔리고 나서는 내가 경작을 못했으니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기획부동산의 유혹. 조직적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방학만 되면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하나 고민했던 경험, 학부모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장애 학생의 경우는 맡길 곳이 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방학 동안 광주 지역 장애 학생들을 돌봐온 한 민간단체가 내년부터 운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방학 중인 학교의 교실마다 수업이 한창입니다. 세 번째 구멍 있으니까 넣어볼까? 광주의 한 민간단체가 광주시 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장애 학생 방학학교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만 장애 학생 260명이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 방학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방학이 되면 어디 갈 곳이 없어져 버리고 치료실밖에 없는데 행동 패턴이라든지 교육들이 그대로 멈춰버리니까 퇴행이 돼버리고. 장애 학생 방학학교는 민간단체가 교육청에서 받은 예산으로 학교 공간을 빌리고 대학생 강사들을 채용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광주장애인 부모연대는 장애 학생 돌봄을 민간에 떠넘길 게 아니라 공교육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비장애 학생들도 방학 동안에 사실은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는 공적인 책임을 전혀 지고 있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만 하지만 특수교사와 돌봄교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 분야에서 장애학생 방학학교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방학학교는 교육이 아닌 돌봄이기 때문에 돌봄 강사를 투입해야 한다고, 돌봄 강사들은 학기 중 경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방학엔 휴식을 원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이 결정을 미루는 사이 장애 학생들은 다가올 겨울방학을 벌써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름철 고수온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수시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날 월호동 인근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해 해수온과 양식장 상태 등을 점검하고 어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고수온 적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상황 발생 시 방제 장비를 신속히 동원하는 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내년도 현안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사회예산심의관 등 관계자를 차례로 만나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국고 건의 사업은 국토교통, 해양항만, 기후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여수시는 건의한 사업이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서울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술 장터가 열립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세계 3대 아트페어인 프리즈의 서울 버전인 프리즈 서울과 한국국제아트페어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동시에 개최되는데요. 가고시안, 리슨, 하우즈앤워스 등 세계적인 블루칩 갤러리 등이 참여합니다. 특히 프리즈 마스터스의 네이선 클레멘트 길레스피 디렉터는 세계 정상급의 갤러리가 참여해 문화적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